이번 시간에는 임포트하고 익스포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R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코딩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으면 그 작업한 거를 뭐 어딘가 출력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R 안에서 데이터를 생성해 가면서 이제 그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뭔가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외부에서 이제 입수한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그걸 밖으로 또 내보내고 하는 세이브, 프린트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작업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입력되어 있는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툭툭 시행하면서 어떤 건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먼저 이제 getwd라는 명령어는 우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기본이 되는 이제 워킹 디렉토리가 어딘지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는 C 루트 밑에 R 밑에 클래스 밑에 이제 econometrics underbar 1이라는 이름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1, 2, 3, ABC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라는 이름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생성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만든 데이터를 외부에 CSV 파일로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write CSV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서 write CSV라고 쓰고 내가 내보내고 싶은 데이터, 이름이 지금 데이터죠? 쓰고 파일은 한 다음에 따옴표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확정자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그렇게 내보내 줍니다. 내보내주는 위치가 요 위치, 이 working directory 여기다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엔터를 해보면 지금 여기 있는 files 화면에서 econometrics 1로 올라가 보면 지금 data csv라는 파일이 글자가 좀 작지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파일은 우리가 불러 드릴 수도 있습니다. CSV 파일을 읽어오세요 라고 하면 read CSV라고 하면은 얘가 읽어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가 아까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write CSV, read CSV 같은 거 할 때 뭐 행의 이름은 없애주세요. 뭐 이런 식의 옵션도 이제 몇 개 줄 수 있습니다. 얘들은 그냥 어떤 모습인지만 좀 볼게요. write CSV 할 때 row names를 false로 해달라. row name 없게 해달라고 하고 다시 그걸 read를 해보면 우리가 위에서 A, B, C, 1, 2, 3 이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x라는 변수가 write CSV에서는 생겨 있었어요. 이 x가 뭐냐면은 행 번호, 행 이름이 이제 변수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없애주고 싶으면 이제 row names를 false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읽을 때도 이제 헤더를 false로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읽으면 위에 있는 헤더라는 게 이 위에 A, B 제목이거든요. 얘들을 이제 읽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원래 있던 헤더 이름을 안 불러옵니다. 대신에 V1, V2에서 임의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헤더를 안 읽으니까 이름이 더 길어졌지만 보통은 이게 A, B가 아니고 이름이 되게 길고 지저분한 경우에 내가 네이밍을 새로 하고 싶을 때 이제 더 헷갈린다. 그러면은 헤더를 false로 해주면은 이렇게 variable 1, variable 2에서 통일성 있게 이름을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CSV 파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는 그냥 CSV 파일 불러오면 엑셀 시트에서 그대로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CSV 파일은 실제로는 열어보면 이 데이터하고 데이터 사이가 콤마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콤마를 경계로 잘라서 이제 읽어드리는 그런 데이터가 CSV 파일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텍스트 파일도 많이 씁니다. 엑셀 파일로 굉장히 용량이 큰 것들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면 용량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대용량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많이 쓰고 그 텍스트 파일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표의 형식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으면 이 A하고 B, 그다음에 뭐 1하고 A, 2하고 B 이 사이가 그 CSV 파일로 콤마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식이든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구분되어 있는 그 구분자를 다양하게 정해줄 수 있습니다. 콜론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write table이라고 해서 저 데이터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만드는데 콤마로 나눠 가지고 해줘 라는 식으로 명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 데이터 텍스트 파일이 이제 생긴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거를 열어보면은 콤마가 아니고 콜론으로 데이터들이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불러올 수도 있고 헤더 처리하는 거는 아까하고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read와 writ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내보내고 가지고 오고 하는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CSV나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엑셀도 불러드릴 수 있고 다른 통계 패키지도 불러드릴 수 있고 이제 범용적으로 쓰는 거고요. R이 고유하게 쓰는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명은 R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R에서 불러드리고 쓸 수 있는 그런 파일로 이 R하고 D만 대문자인데요. R 데이터 파일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write하고 read를 쓰지 않고 그냥 save를 쓰면은 R 데이터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R에 있는 데이터라는 그 오브젝트를 없애버리고 밖에다 저장해 놓은 R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이제 그러려면은 load라는 명령을 씁니다. save하고 load를 쓰면은 다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죠. 지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는 사실 이렇게 명령으로도 많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위에 보면은 이제 파일이 있잖아요. 파일이라는 메뉴를 이제 누르면 거기에 import라는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from 뭐 텍스트 파일, from 엑셀 파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메뉴 형식으로도 불러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이제 그냥 불러올 때는 이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불러오고 뭐 내보내고 할 때는 메뉴가 더 불편한데 예를 들어 엑셀 파일을 불러오고자 한다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불러오고 싶은 파일을 선택하고 거기다 조건을 줘서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메뉴 기능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print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print는 그냥 이걸 적어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1이라고 치면 얘가 1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1에서 3을 치면 1에서 3을 보여주고 매트릭스 뭐 이렇게 뭐든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걔를 보여줍니다. 이게 앞에 print라는 명령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rint라고 쳐도 똑같이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걸 보여줘라고 말할 때는 이제 print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는데 그냥 써도 되는데 그럼 print라는 명령어가 왜 필요하냐? print라는 명령어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옵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파일을 보여달라고 하면 자릿수를 옵션에서 R의 옵션에서 정해놓은 자릿수만큼 그냥 보여주죠. 근데 그거를 세 자리까지만 보여줘라고 하고 싶으면 print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제 디짓을 정해놓으면 저렇게 숫자 3개까지만 딱 나오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에서도 마찬가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하고 비슷한데 이제 문자하고 같이 섞여서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cat라는 명령어도 많이 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3 곱하기 3은 이라고 한 다음에 3을 곱한 결과를 적어줘 라는 명령어죠. 그리고 그거를 적을 때 이렇게 뭐 두 개를 좀 띄어서 적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두 줄로 적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t라는 명령어를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명령어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수준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한번 시행해서 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연산 기능들을 여러 가지 문법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뭔가 일을 했으면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뽑아내고 또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외부에서 구한 데이터를 불러 들어오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거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다른 패키지를 좀 설치하고 하는 것도 잠깐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래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는 여러 가지 함수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쭉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 강좌들이 어떤 데이터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하고 그 목적을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해나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R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이제 보여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가지고 계속 실행하면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눈으로 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손으로 한 번이라도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크로 매트릭스 1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